네, 19번째 강의 무효와 취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효와 취소를 개별적으로 공부해 보도록 할 텐데요. 그에 앞서 무효와 취소의 차이점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누가 주장할 수 있는지와 관해서는 무효는 누구라도 주장이 가능하며 주장 유무를 불문하고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취소는 취소권자에 한하여 주장이 가능하며 취소권자의 주장이 있어야 비로소 효력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법률 행위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다루어지는 것에 반하여 취소는 취소하기 전까지는 일단 유효하고 취소권 행사 후에는 소급하여 무효로 되는 것입니다. 다음, 추인 여부에 관해서는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 취소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취소할 수 없고 유효한 법률행위로 확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권리행사 기간과 관련해서는 무효는 아무리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무효일 뿐 유효인 것으로 되지 못하는 반면 취소는 일정 기간 내에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취소권 자체가 소멸하여 그 이후에는 유효한 법률행위로 확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무효와 취소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고 이제부터 무효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행위의 무효란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법률상 당연히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것을 말하는데 법률행위의 무효는 법률행위가 성립된 것을 전제로 하며 법률행위의 불성립의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일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우리 판례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판례 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무효인 법률행위는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초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므로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이 있다고 하여도 법률효과의 침해에 따른 손해는 없는 것이므로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무효의 경우 법률행위를 한 당사자 외에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무효인 것을 절대적 무효라고 하는데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법률행위,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이러한 절대적 무효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 상대적 무효는 법률행위의 당사자 간에는 무효이지만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을 상대적 무효라고 합니다. 다음, 전부 무효와 일부 무효 보겠습니다. 민법 제137조는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즉 이것은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법률에서 일부 무효의 효과를 개별적으로 정하는 것이 있는데 민법 제385조 1항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6조가 이러한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본조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일부 무효 법리의 적용 범위 및 강행법규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행위의 일부가 강행법규인
효력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민법 제137조가 적용될 것이나 당해 효력 규정 및 그 효력 규정을 둔 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나머지 부분을 무효로 한다면 당해 효력 규정 및 그 법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까지 무효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라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인데요. 판례 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민법 제137조는 임의 규정으로서 의사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영역에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법률행위의 일부가 강행법규인 효력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 그 부분의 무효가 나머지 부분의 유효, 무효에 영향을 미치는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개별 법령이 일부 무효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고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민법 제137조가 적용될 것이나 당해 효력 규정 및 그 효력 규정을 둔 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나머지 부분을 무효로 한다면 당해 효력 규정 및 그 법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까지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라고 하여 원칙은 137조에 따라 전부 무효가 되지만 전부 무효로 했을 때 법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면 그 경우에는 전부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본 판례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법률행위의 일부 무효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최소 단위의 법률행위가 복합체를 이루어 일체를 이루어야 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법률행위의 일체성이라고 하고 또 하나의 요건은 그 일부의 법률행위가 양적으로 분할 가능한 것이어야 하는데요. 이것을 분할 가능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수의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합의를 한 경우 그중 한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무효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나머지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유효한지의 여부는 민법 제137조에 정한 바에 따라 당사자가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정되어야 한다 라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인데요. 판례 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복수의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합의를 한 경우 그 합의는 전체로서 일체성을 가지는 것이므로 그중 한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무효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나머지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유효한지의 여부는 민법 제137조에 정한 바에 따라 당사자가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 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정되어야 하고 그 당사자의 의사는 실제하는 의사가 아니라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임을 법률행위 당시에 알았다면 당사자 쌍방이 이에 대비하여 의혹하였을 가정적 의사를 말하는 것이지만 한편 그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 나머지 당사자들이 처음부터 한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무효가 되더라도 자신들은 약정 내용대로 이행하기로 하였다면 무효가 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유효로 하겠다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당사자들 사이에는 가정적 의사가 무엇인지 가릴 것 없이 무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확정적 무효와 유동적 무효 보겠습니다. 확정적 무효라는 것은 법률행위의 무효는 확정적으로 또 계속적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후에 추인을 하더라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을 확정적 무효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유동적 무효란 현재는 무효이지만 추후 허가 또는 추인에 의해 소급하여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있는 것을 유동적 무효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 거래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 계약이 사실상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할 내용의 계약이라면 확정적으로 무효로서 유효하게 될 여지가 없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인데, 판례 요지 살펴보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지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관할 도지사의 허가를 받기 전에 체결한 매매계약은 처음부터 그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일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무효로서 유효하게 될 여지가 없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판례, 협력 의무 이행 청구와 관련된 판례를 보겠습니다. 당사자는 공동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신청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에 위배하여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하지 않은 당사자에 대하여 상대방은 협력 의무의 이행을 소송으로서 구할 이익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판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인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일방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위한 협력 자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가 신청에 이르기 전에 매매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일정한 손해액을 배상하기로 하는 약정을 유효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인데, 관련된 판례들의 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할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매수인이 그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철회함으로써 매도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매수인이 협력 의무 불이행과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는 판례가 있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시 당사자 일방의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은 유효하며, 여기서 계약 위반은 당사자 일방이 그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철회하여 그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로 되는 경우 등을 말한다 라는 판례가 있는데요. 이러한 판례들이 모두 같은 취지의 판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판례, 상대방이 허가 신청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 우리 판례는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라고 하였는데, 판례 요지 살펴보면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거래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이 그 거래계약의 효력이 완성되도록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들어 일방적으로 거래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판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일정한 기간 안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판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인 매매계약에서도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이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인데, 판례 요지 살펴보겠습니다. 매매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 상대방에게 계약금을 교부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계약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금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상대방은 계약금의 배이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이 계약 일반의 법리인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인 매매계약에 있어서도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이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적법하게 해제된다 라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판례,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지만,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해서 유효화되므로 허가 후에 세로의 거래 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판례. 토지 거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거래 허가 신청을 하여 불허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허가가 된 때로부터 그 거래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로 되었다고 할 것이지만 그 불허가의 취지가 미비된 요건에 보정을 명하는 데 있고 그러한 흠결된 요건을 보정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지도 아니한 경우라면 그 불허가로 인하여 거래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효행위의 전환 보겠습니다. 민법 제138조는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무효행위의 전환이란 원래 법률행위가 무효이지만 동시에 다른 법률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당사자가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을 의욕하였으리라는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그 다른 법률행위로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면 사용자가 임금 지급에 가름하여 제3자에게 가지는 채권을 근로자에게 양도하는 것이 무효행위의 전환의 법리에 따라 그 채권 양도 약정이 임금의 지급을 위하여 한 것으로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우리 판례는 효력을 가질 수 있다고 하였는데 판례 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 지급에 가름하여 사용자가 제3자에 대해 갖는 채권을 근로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은 그 전부가 무효이지만 당사자 쌍방이 그것을 임금의 지급에 가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급을 위하여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에 따라 그 채권 양도 약정은 임금의 지급을 위하여 한 것으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판례. 입양, 상속 등과 관련된 신분 행위에 있어서도 무효행위의 전환을 인정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 우리 판례는 이러한 신분행위에 있어서도 무효행위의 전환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판례 요지 살펴보면 혼인 외의 출생자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 그 신고는 신생자 출생신고로서는 무효이지만 인지신고로서는 그 유효성을 인정하고 또 타인의 자를 자기의 자로서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도 당사자 사이에 양친자 관계를 창설하려는 명백한 의사가 있고 기타 입양의 성립 요건이 모두 구비된 때에는 입양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라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무효행위의 추인 보겠습니다. 민법 제139조는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무효행위의 추인이란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면서 그 법률행위를 유효로 하려는 의사에 의하여 새로운 행위로서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 139조는 법률행위의 효과가 확정적으로 무효인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요. 법률행위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로는 원시적 불능의 법률행위, 강행법규 위반의 법률행위, 반사회적 법률행위 및 불공정 법률행위,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행위, 상대방이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와 허위표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무효인 법률행위들은 당사자가 추인을 한 때에는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는데 이처럼 무효행위의 추인에는 소급표가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간에 한해서는 소급표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효인 신분행위는 추인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되나 당사자 간의 무효인 신고 행위에 상응하는 신분관계가 실질적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추인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무효행위의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으로 무효인 신분행위의 무효인 신분행위를 추인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에 그에 상응하는 신분관계가 실질적으로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판례,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한 약정은 그때부터 유효하고 소급하여 유효한 것으로 전환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인데요. 판례 요지를 보면 무효인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할 경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할 뿐이고 소급효가 없는 것이므로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키로 한 약정은 그때부터 유효하고 이로써 위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판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 성립 당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없다면 피보험자가 무효로 된 보험계약을 추인하여도 그 보험계약이 유효로 될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인데요. 판례 요지를 보면 상법 제731조 제1항에 의하면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시점은 보험계약 체결 시까지이고 이는 강행 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한 보험계약은 무효이므로 타인의 생명보험계약 성립 당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없다면 그 보험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고 피보험자가 이미 무효가 된 보험계약을 추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보험계약이 유효로 될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보겠습니다.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란 타인의 권리를 처분할 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의 권리를 자신의 이름으로 처분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는 타인의 권리를 자신의 이름으로 처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권대리 행위와 구별되는 것입니다. 처분행위는 처분 권한이 있는 자가 해야만 그 효력이 있기 때문에 처분 권한이 없는 자가 한 처분행위는 무권리자 처분행위의 상대방이 등기 또는 점유 등의 공시 방법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관련된 판례를 보겠습니다. 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처분하거나 또는 자기의 권리로 처분한 경우 본인이 후일 그 처분행위를 인정하면 그 처분행위의 효력이 본인에게 미칠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 우리 판례는 그 처분행위의 효력이 본인에게 미친다고 했는데요. 판례 요지 보겠습니다.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또는 자기의 권리로 처분한 경우에 권리자는 후일 이를 추인함으로써 그 처분행위를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자 본인에게 위 처분행위의 효력이 발생함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비추어 당연하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추인은 명시적으로 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며 그 의사표시는 무권 대리인이나 그 상대방 어느 쪽에 하여도 무방하다 라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무권리자 처분 행위에 대한 추인의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에 대해 권리자가 추인을 한 경우 그 처분의 효력은 권리자에게 미치게 되는 것이고 권리자는 무권리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으며 무권리자 처분에 대한 추인의 효력은 처분회의가 있은 때로 소급하여 생기게 된다는 것이 이러한 무권리자 처분행위에 대한 추인의 효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무효와 취소 중 무효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은 취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